여러분은 혹시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황하 문명이 수백 년 동안 스스로를 파괴하는 잔혹한 전쟁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찬란한 문명의 요람이었던 이 광활한 땅은 도대체 어째서 그토록 오랫동안 피비린내 나는 혼란과 고통에 잠겨 있어야만 했을까요? 과연 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리며 칼을 들었으며 이 끝없는 고통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유일한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과거의 전쟁사를 넘어 문명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인류가 마주했던 숙명적인 선택의 순간들을 깊이 있게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고대인들의 절박하고도 처절했던 고뇌에 깊이 공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도 놀랍도록 명료한 통찰을 안겨줄지 모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장엄하게 시작됩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왕조는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봉건제라는 독특하고도 정교한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왕실은 혈연이나 공로를 바탕으로 각지의 제후들을 파견하고 그들에게 넓은 영지를 다스릴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죠.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유기적으로 짜여있던 이 질서는 수백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 견고했던 질서에는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점차 깊이 썩어 들어가듯 주 왕실의 권위는 날마다 속절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수도의 궁궐은 텅 빈 듯 쓸쓸한 그림자만 드리웠고 형식적인 조공 행렬은 더 이상 왕실의 위엄을 당당히 보여주지 못했죠. 이제 주 왕실은 이름뿐인 허울 좋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영지에서 몰래 힘을 키우던 제후들은 더 이상 쇠락한 주 왕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려는 듯 스스로 군대를 훈련시키고 거대한 성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며 독립적인 세력을 노골적으로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춘추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름과는 달리 봄과 가을의 아름다움보다는 명분 없는 무자비한 전쟁과 약육강식의 비정함이 지배하는 극심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과거에는 최소한의 예의와 명분을 중시하며 치러졌던 전쟁들이 이제는 오직 더 많은 영토와 절대적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싸움으로 변질되었죠.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은 땅과 백성을 차지하는가만이 이 극심한 혼돈 속에서 유일한 규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서 가장 고통받은 것은 당연히 힘없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은 비옥했던 농지를 황폐화시켰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강제로 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애써 일군 삶의 터전은 불타 없어지는 참혹한 비극이 일상이었습니다. 강대국의 무자비한 침략에 맞서 작은 나라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 저항은 종종 더 큰 비극과 절망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황하 문명은 이처럼 수백 년에 걸친 기나긴 혼돈의 서막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명의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격변의 시기, 과연 이들은 이 끝없는 혼란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문명의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던 격변의 시기,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황하 문명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 끝없는 혼돈의 서막을 알렸던 그 역사의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죠. 오랜 세월 황하 문명의 근간을 지탱해온 왕조의 거대한 기둥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천자에게 충성하며 각자의 봉토를 다스리던 제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한 집안의 자식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살림을 차리듯 지방의 제후국들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독립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 주 왕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권위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그 누구도 천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흡사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과 같았다고 할까요? 이러한 상황은 기원전 770년부터 시작된 춘추시대로 이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예의와 명분을 지키던 전쟁이 이제는 오직 영토와 백성,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쟁취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야말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냉혹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계는 끊임없이 요동쳤고 평범한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농지는 황폐해지고 젊은이들은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애써 일군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비극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 모든 혼란의 서막은 오래된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정서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춘추시대가 깊어지면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몸부림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강한 자만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춘추호패입니다. 이들은 주 왕실의 권위를 빌려 존왕양이, 즉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각자의 세력을 확장하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상어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싸우는 모습과 같았다고 할까요? 국제 정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고 어제의 동맹이 오늘은 칼을 겨누는 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경쟁은 기원전 475년부터 시작된 전국시대로 접어들며 더욱 극에 달합니다. 춘추시대가 여러 제후국이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하며 비교적 느슨한 패권 경쟁을 펼쳤다면 전국시대는 오직 생존과 통일을 향한 맹목적인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이때 각국은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즉 변법을 단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엄격한 법치 아래 통합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부여하며 농업 생산력과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죠. 대표적으로 나라의 상항, 이 추진한 변법은 국가를 강력한 전쟁 기계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외교는 단순히 교류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냉혹한 전략이었습니다. 합종연형이라 불리는 외교술은 약소국들이 뭉쳐 강대국에 대항하거나 강대국에부터 다른 약소국을 견제하는 연행 방식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교관들이 각국을 오가며 밀담을 나누고 첩보전이 난무하며 때로는 암살까지 서슴지 않는 비정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수십만 명의 병력이 충돌하여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고 포로로 잡힌 병사들은 산채로 매장되는 참혹한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한없이 작아지는 듯 보였죠. 이러한 피로 얼룩진 패권 다툼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해답을 찾고자 했던 수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이 등장했고 이들의 지혜는 제자백가로 불리며 다양한 철학적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유가, 법가, 도가, 묵가 등 각기 다른 사상들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인류의 절박한 노력이었죠.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은 끝없는 전쟁과 파괴였습니다. 각 나라는 오직 힘을 키우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혼란을 끝낼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이 처절한 생존 경쟁은 결국 통일이라는 강박적인 시대 정신을 낳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강박이 어떻게 한 강력한 국가를 탄생시키고 황하 문명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백 년간 피로 얼룩진 싸움이 계속되면서 황하 문명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질문에 매달리게 됩니다. 과연 이 지긋지긋한 혼란을 끝낼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요? 지쳐버린 백성들은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들까지도 이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모두가 평화를 갈망했지만 그 평화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다른 모든 나라를 무릎 꿇리고 강력한 힘으로 천하를 하나로 묶는 것뿐이라는 잔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일이라는 강박적인 시대정신이 피어났고 이는 모든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서쪽 변방에 자리했던 한나라가 마치 거대한 맹수처럼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라 이야기인데요. 진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사뭇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유가나 도가 같은 전통적인 사상 대신 법가, 사상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죠. 법가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나약하다고 보았기에 강력한 법과 엄격한 형벌로 백성을 다스리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진나라는 상한과 같은 걸출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과감한 변법을 단행하게 됩니다. 변법의 핵심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전쟁과 생산에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오직 농업에 힘쓰거나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해야 했고 그 외의 다른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죠.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했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사들에게는 오직 공적에 따른 보상만을 약속했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전장에서 세운 공훈에 따라서만 신분이 오르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니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진나라를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중앙집권 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진나라의 군대는 이제 단순한 병사들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엄격한 규율로 무장했으며 오직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전투기계와 같았죠. 그들은 주변 국가들을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뜨리며 천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한번 진나라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면 상대방 국가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법치주의와 군사력으로 무장한 진나라는 다른 제후국들이 아직도 명분과 전통에 얽매여 있을 때 오직 실리만을 좇는 냉혹한 현실주의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던 것입니다. 진나라의 거침없는 진격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저항하면 멸망이고 항복하면 진나라의 강력한 통치 아래 편입되는 것이었죠. 수백 년간 이어져온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은 이제 진나라의 거대한 통일, 제국 아래 흡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들은 끌려가거나 자결해야 했고 백성들은 새로운 법과 질서에 강제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비록 혼란을 끝내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희생과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결국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천하통일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진나라의 여정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는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듯 진나라의 등장은 황하 문명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죠. 과연 이 비극적이고도 압도적인 통일의 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천하를 하나로 만든 진시황의 등장과 그가 만들어낸 제국의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잔혹하고도 압도적이었던 통일의 길, 그 종착점에서 드디어 천하를 하나로 묶어낸 존재가 등장합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인물,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는 진나라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다른 6국가를 휩쓸고 마지막 남은 제나라마저 무릎 꿇리면서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황하 문명을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통합하는 위협을 달성했죠. 이 순간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적 실험의 성공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취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진시황은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통치를 시작했죠.
그는 전국 각지의 문자와 도량형을 하나로 통일하고 수레바퀴의 폭까지 표준화하며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해 제국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서적들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탄압하는 분서객류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국의 사상적 통일을 위한 잔혹한 시도였죠. 물론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는 일견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을 녹여내어 하나의 쇠붙이로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달까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이 고통받고 희생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이나 거대한 진시황릉 같은 거대한 토목공사는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농민과 죄수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비극적인 결과물이기도 했죠. 병마용갱에 묻힌 수많은 병사들의 형상은 진시황의 압도적인 권력과 영생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무자비하게 동원된 백성들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폭력적인 통일과 강압적인 지배는 결국 제국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사망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백성들의 불만은 진승과 오광의 난 같은 대규모 봉기로 폭발하며 제국을 뒤흔들었죠. 결국 진나라는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룬 지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짧고 굵게 사라져버린 셈이죠. 그러나 진나라가 남긴 유산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형태는 잔혹했을지언정 통일이라는 개념과 중앙집권적인 제국의 틀을 확고히 세웠고 이는 이후 한나라를 비롯한 중국 역대 왕조의 근간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황하문명은 수백 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잔혹하지만 불가피했던 통일이라는 선택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진시황의 등장은 그 선택의 정점이었고 그의 제국은 그 선택이 가져온 영광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죠. 문명의 큰 전환점에서 인간이 내리는 선택은 때로는 이토록 잔혹하고 불가피하지만 그 결과는 다음 시대를 규정하며 영원한 질문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진나라의 역사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선택은 항상 최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역사적 선택이 동아시아 다른 문명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